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돈 되는 부동산 박원입니다. 제가 오늘은 아파트의 국민평형 몇 평이죠? 바로 33평형입니다. 앞으로 국민평형이 변할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왜 그럴까요? 먼저 대한민국의 정해진 미래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알아야 앞으로 국민평형이 이 평형대로 바뀔 수밖에 없겠구나 라고 느끼실 겁니다. 정해진 미래 세 가지. 첫 번째는요, 바로 저출산입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낮은 저출산 국가 0.7명으로 정말 심각한 수준입니다. 두 번째 뭘까요? 바로 고령화입니다. 저희 아파트 단지 거의 1000세대 가까이 되는데요. 아침에 학원이나 학교를 가기 위해서 등교하는 어린이들을 제외하고서 아파트 단지 내에서도 정말 어린이들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어디를 가도 나이가 많으신 분들을 정말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걸 볼 때마다 정말 우리나라도 고령화가 정말 심각해지겠구나 라고 느끼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뭘까요? 바로 저성장입니다. 우리나라가 80년대, 90년대 7, 8%대의 고성장 시대는 이제 막을 내렸고요. 올해 또한 2%대 초반, 내년에는 1%대까지 떨어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우리나라에서 7, 8%, 10%의 고성장기는 이제 끝났고요. 저성장 시대로 들어설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저출산과 고령화, 저성장 시대가 굳혀질 수밖에 없겠고요. 거기에 따라 부동산 시장, 아파트 시장의 평형대도 변화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본 방송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국평 33평은 끝났습니다. 앞으로 이 평수가 엄청나게 오를 겁니다. 첫째, 대한민국의 정해진 미래로 본 새로운 국평이 몇 평인지 알아보겠고요. 두 번째, 빌라시장 붕괴 후폭풍이 이런 국민평형의 변화를 앞당기고 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앞으로 변화하고 앞으로 시세가 가장 높게 올라갈 국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첫째로 대한민국의 정해진 미래 뭐였죠? 바로 저출산과 고령화, 저성장은 이제 정해져 있다. 피할 수 없는 미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에 발 맞춰서 새로운 국평 몇 평이다? 바로 60제곱 미만의 소형평형 24평대가 앞으로 가장 주력 국민평형이 될 수밖에 없다. 왜 그럴까요? 첫 번째로는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인구 구조가 엄청나게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제 주변에도 마찬가지지만 1인 가구, 2인 가구가 정말 많이 증가를 하고 있고요. 전체 가구 수의 67%를 찍었습니다. 거의 3집 중에 2집 가까운 데가 혼자나 2명밖에 살고 있지 않은 1, 2인 가구로 변화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 10년, 20년 후에는 이 1, 2인 가구가 거의 85%까지도 올라갈 거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한 명 아니면 둘이서 그냥 사는 가구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고요. 두 번째는 아파트의 매매가가 급상승을 했습니다. 이번 금리 상승에 따른 아파트 하락장임에도 불구하고 올 초에 바닥을 찍고 지금 서울 최상급지 같은 경우는 가격을 거의 다 회복을 했는데요. 신축을 중심으로 해서 가격대가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분양가, 고분양가 가격 부담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괜찮은 지역, 이제 30평대 아파트 기본 15억대 분양가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현실적으로 15억, 20억 아파트를 사기가 쉬울까요? 쉽지 않다. 그만큼 경제적인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한 세 번째로는 MZ세대 신축 소형 아파트의 선호 현상, 즉 얼죽신이 점점 더 앞으로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서울 핵심 지역의 신축 아파트의 가격대가 고공행진을 벌이고 있지만 앞으로는 이런 추세, 트렌드 자체가 더욱더 심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서울에서도 입지도 중요하지만 입지만큼이나 더 중요한 건 신축이냐 구축이냐, 바로 신축 선호 현상 더욱더 심화될 수밖에 없고요. 신축, 분양가, 아파트가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떨어질 수 없는 상황이고 더더욱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대형 평형보다는 소형의 입지가 좋은 소형 평형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소형 아파트의 수요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실수요도 늘어나고 있지만은요, 나이가 좀 은퇴를 하신 분들, 60대 이상의 분들이 이제 수익형 부동산으로서 상가나 건물을 찾는 게 아니고요, 이런 소형 신축 아파트를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 안정적 높은 임대 수익률을 얻으면서 또 재산 가치까지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수요는, 실수요와 투자 수요는 점점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요, 공급 측면은 계속해서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급 면에서도 소형평 아파트의 강세가 예상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프를 보겠습니다. 중소형의 수요는 늘어나고 거래 비중은 늘어나지만 경쟁은 치열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2018년도에는 소형평의 매매 비중이 37%, 그리고 중형이 42%였습니다. 하지만 올해 상반기에 보시면 무려 소형평형이 45%까지 올라왔고요. 중형이 40%대로 줄었고 대형은 더더욱 줄었다. 데이터를 볼 수 있겠고요. 수도권의 분양아파트 청약 경쟁률을 보시면 소형 몇인가요? 와, 120대 1입니다. 중형은 64대 1, 대형은 상대적으로 낮은 22대 1. 그만큼 소형평의 거래도 늘어나면서 이런 수요, 청약 경쟁률도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한 소형 아파트의 일반 분양이 급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서울권과 수도권 같은 경우는 2021년도에 34,000 가구를 찍고 지속적으로 분양 물량이 줄어들고 있고요. 올해 상반기 같은 경우는 거의 3분의 1로 줄었습니다. 12,000세대밖에 공급을 안 했고요. 앞으로도 이런 공급 물량은 크게 늘어날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보도자료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작아도 괜찮답니다. 서울 수도권의 분양가가 엄청 많이 뛰었죠. 중소형의 아파트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난다라는 내용들. 가성비가 높은 소형 아파트가 품귀 현상을 일어나고 있고요. 요즘 부동산 트렌드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분양가는, 절대적인 분양가는 낮지만 집값 상승률이 소형평이 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60제곱미터 이하의 아파트 거래가 거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요. 서울에서도 초소형 아파트가 인기를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해야 될 내용인데요. 같은 아파트인데도 불구하고 33평보다 24평대가 더 비싸답니다. 프리미엄이 붙은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한강 뷰가 나오는 24평 아파트가 오히려 33평보다 더 비싸다. 그만큼 앞으로의 추세는 입지와 신축 여부도 중요하지만 그 같은 단지 내에서도 타입에 따라서 굉장히 가격대가 세분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청약시장에서 전용 85제곱미터 미만이 인기고 분양가 많이 올랐습니다. 특히 고분양가의 부담으로 해서 작은 평수로 눈 돌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청약 경쟁률도 대형의 4.4배 이상 높고요. 특히 1, 2인 가구 수가 점점 더 늘어나기 때문에 앞으로도 소형평대의 강세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소형평의 강세는 이런 빌라 시장의 붕괴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후폭풍의 영향이다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왜 그러느냐? 빌라 시장이 이번에 붕괴를 했습니다. 전세 사기로 인해서 빌라 시장 외면, 거기 또 126% 룰까지 생기면서 빌라의 선호도가 정말 급감을 했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신축 빌라도 공급 아예 소멸, 거기에 플러스 MZ세대의 얼죽진 현상까지 맞물리면서 빌라에서 소형 아파트로의 전세 임대 수요와 매매 수요가 쏠림 현상이 굉장히 심해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빌라의 수요, 소형 아파트의 전월세 매매 수요로 옮겨 탔고요. 거기에 따라서 가파른 소형 아파트의 임대가뿐만 아니고 매매가도 상승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정책 자금을 활용해서 비아파트가 아닌 아파트 시장으로 신규로 최초로 구입을 하는 그런 젊은 세대 같은 경우는 6억 이하나 9억 이하의 아파트를 거의 매수를 했기 때문에 서울의 저가인 6억 이하 아파트가 거의 소멸을 한 상황이고요. 자료를 보시면 서울 지역별 아파트값 전고점 대비 회복률을 보겠습니다. 용산, 성동, 서초, 강남, 송파는 전고점을 다 회복을 한 상황이고요. 양천, 마포, 동작, 광진, 강동구는 전고점의 약 95%를 회복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서울에서도 모든 지역이 같은 구평대로 같은 상승률을 보이는 건 아니다. 즉 서울에서도 최상급지라고 할 수 있는 강남 3구와
마용성 광진구 같은 경우는 중대형 평형의 수요가 지금도 굉장히 높고요. 앞으로도 실거주와 투자 수요가 굉장히 클 수 있는 지역이고 거기에 매매가 상승도 가능한 지역입니다. 따라서 서울 안에서도 모든 지역이 소형평이 강세다라고 보시면 안 될 것 같고요. 마용성 광과 강남 3구 같은 경우는 중대형 평형, 물론 이런 지역들도 세부적으로 입지에 따라 신축이냐 구축이냐 대단지냐 중소단지에 따라 선호도가 많이 차이가 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마용성 광과 강남 3구의 최선호 지역 같은 경우는 중대형 평형의 강세가 예상되지만 다른 중하급지 같은 경우는 국평이 변화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의 국평은 60제곱 미만의 24평, 5평이 주력 평수, 그리고 앞으로 시세가 가장 많이 올라갈 국평이 될 겁니다. 1인 가구 증가 앞으로 더 커질 수밖에 없고요. 직주 근접의 수요는 앞으로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혼자 사는데 수도권, 외곽, 신도시에 가서 아파트에 살겠습니까? 서울 3도심권의 역세권역에 소형 아파트나 소형 주택에 살 수밖에 없겠죠. 거기에 따른 수요는 앞으로 점점 더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특히 소형 평형 때는 임차 수요가 굉장히 높습니다. 거기에 임대 수익 자체가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임차와 투자 수요는 커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소형 평형 실거주와 투자 수요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하락장이 온다라고 하더라도 중대형보다 하락의 폭이 적습니다. 하락장에서도 매매가와 임대가 자체가 방어할 수 있는 그런 가장 좋은 타입이기 때문에 투자 가치가 가장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양극화가 더욱더 심화되는 초양극화의 초입에 있습니다. 최상급지죠. 강남 3구와 마용성 광 지역 같은 경우는 신축 기준으로, 입지 기준으로 해서 중대형의 수요가 커질 수밖에 없고 거기에 따른 소득 수준도 따라갈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하급지 같은 경우는 기존의 9평인 33평형대에서 앞으로는 24평형대로 수요가 옮겨 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지금은 상층부보다는 중산층이 가장 높은, 그리고 하층부보다는 중산층이 가장 높은 33평형대가 주력 국면평형대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앞으로는 양극화가 더욱더 심해집니다. 따라서 소득의 양극화, 지역의 양극화, 부동산에도 양극화가 더더욱 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되느냐? 바로 아래 하층부는 더 커질 수밖에 없고요. 중산층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상층부의 부자들은 앞으로 더더욱더 부자가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앞으로는 중산층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부자와 가난한 자로 나눠지는 초양극화가 점점 더 심해질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투자 포인트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저출산과 고령화, 저성장은 우리나라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받아들이셔야 되고요. 이 세 가지 트렌드로 인해서 앞으로 도심에 집중하는 더욱더 심해지고요. 양극화는 더더욱 심해질 수밖에 없다. 두 번째로는 아파트와 매매가와 수급, 수익, 투자나 임대 수익률도 이제는 더욱더 세분화돼서요. 지역별, 타입별로 점점 더 세분화가 더 심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앞으로의 시장은 부동산도 양극화가 심해지기 때문에 상층 아니면 하층, 중간, 어중간한 건 없습니다. 소비도 마찬가지죠. 소비도 정말 명품 아니면 최저가 온라인으로 구매를 하지 않습니까? 부동산도 마찬가지로 이제는 중간은 점점 더 없어지고요. 정말 사고 싶은 부동산 또는 현실적으로 살 수밖에 없는 부동산으로 나눠질 수밖에 없다. 중대형과 소형으로 나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라는 상황을 잘 캐치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로는 실거주와 투자를 무조건 이제 분리를 하셔야 됩니다. 실거주는 지금 내가 살 수밖에 없는, 살아야 될 지역에 사시고요. 투자는 서울의 최상급지, 앞으로 24평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재개발에 투자하는 게 답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똘똘한 두채 전략을 가셔야 되는데요. 실거주는 내가 살아야 할 곳에 사시고요. 투자는 소액으로 정말 빚내지 마시고 대출 받지 마시고 내 피 같은 돈으로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야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재개발 빌라. 하지만 어중간한 지역 투자하시면 큰일 나는 거고요. 재개발 빌라만큼은 최상급지, 즉 마용성 광지역, 그중에서 한강 뷰나 역세권이면
더더욱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최고의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수적으로 투자하겠다라고 하면 안정적인 임대 수익도 나오면서 향후에 시세 차익도 볼 수 있는 마용성 지역의 투룸 이상의 주거용 오피스텔도 가격적인 확실한 메리트가 있다라고 하면 투자하셔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즉 기존에 거주하시던 아파트에 사시고요. 재개발을 투자는 서울의 최상급지에 투자하는 투트랙 전략을 한다. 향후에 재개발이 돼서 재개발 신축 아파트 입사평 받으면 세 마리의 토끼를 다 얻을 수 있습니다. 즉 재산 가치도 얻을 수 있고요. 시세 차익도 얻을 수 있고요. 임대 수익까지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2011년도부터 24년 1월 기준으로 해서 서울 아파트 규모별 월세 거래 비중을 보시면 소형평 60제곱미터 미만이 2011년도에는 약 50%였는데 지금 올해 2024년도는 64%까지 올라왔고요. 마용성 광지역의 신축 입사평 아파트 보증금 월세 얼마냐? 1억에 월세 최소한 300 이상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드린 것처럼 재개발돼서 신축 아파트 받으시면 거의 15억 이상의 아파트 재산가치 시세차익 얻어가시면서요. 월세 300만 원 이상 받을 수 있는 임대 수익까지 얻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노후 준비를 위해서 상가를 투자하시거나 지산을 투자하시거나 생계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 정말 지금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투자와 노후 준비를 확실히 끝낼 수 있는 건 서울의 소형 아파트 재개발 빌라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회사에서 1억대에서 2억으로 투자할 수 있는 지역 그 중에서도 재개발 최상급지입니다. 마포, 용산, 성동구, 광진구 거기다가 한강변과 역세권 개발이 될 수 있는 지역 투자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좀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편하게 언제든 저희 회사로 상담 전화 주시고요. 댓글도 달아주시면 저희가 상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2억이라는 소액으로 서울에서 최상급지가 될 수 있는 재개발 지역 저희 회사와 함께 공부하시고 투자를 하셔서 시세 차익뿐만 아니고요. 노후 준비도 해결할 수 있는 시간 같이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늘 건강 잘 챙기시고요. 돈보다 소중한 건 뭐다? 건강입니다. 하시는 일 잘 되시길 바라시면서 저희 또 상담 시간에 직접 뵙고 공부하시고 투자할 수 있는 시간 갖겠습니다. 감사합니다.